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종합지수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가바닥과 진바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재점검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2월 14일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43포인트 하락한 270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낙폭이 심화된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죠. 24포인트 하락한 85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보다 낙폭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시아 증시도 동반 약세 흐름이 있죠. 일본이 1.2% 하락인데 지난 금요일 휴장인 관계로서요, 지난 금요일날 빠질 폭까지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대만 증시도 1.7% 하락, 중국 증시도 0.9% 하락을 보였네요.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인 배경 중에 하나가요, 바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이 됐기 때문이죠. 자, 미국 정부가 현지 미군을 늦어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대피 촉구를요 냈고요. 또 하지만은 러시아 쪽에서는 이를 전쟁에 대한 부인을 발표를 했지만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죠? 이 전쟁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미국이 발표한 날짜에 그렇죠? 전쟁의 날짜, 그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지금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죠.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과연 전쟁이 난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는 그렇죠? 우리가 이 긴축 정책 우려예요. 지난 목요일이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3월에 미국 금리가 0.5%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지만, 오늘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에서도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분위기 보면서, 자, 과연 3월 달에 금리는 인상은 확실시 되는데 0.25%냐 아니면 0.5%냐. 지금 이 미국 증시가 주말에 큰 폭이 하락한 것은 0.5% 하락을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목금 이틀 동안. 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0.75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승태스는 이 어느 정도 좀 절정, 이 영향을 다 미쳤고, 또 이 공급망 병목 완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도 어느 정도 좀 절정을 친 것이 아닌가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작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이 16일이죠. 이 중국에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상치가 전월 대비해서 좀 둔화될 걸로 전망이 되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더 축소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움직임이 좀 빨라지고 있어요. 예,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선진국의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그죠? 또 음식료라든지, 자, 오늘도 지수는 큰 폭의 약세 모습을 보였는데 혼조 마감이죠. 강보합, 약보합으로 마감됐다. 자,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과연 시장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일 수 있을까?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양대 지수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지만,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 쌍끌이 700억과 950억대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요, 이 거의 950억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이 한 200억 가까이 순매수, 선물 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2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였죠. 또 선물 미결제도 752계약이나 감소하는 모습 봤을 때, 우리가 지난 12월과 1월, 그러니까 3월물이 시작한 본격적인 거래가 되기 시작한 이유, 그러니까 12월 두 번째 금요일서부터 보면은 12월 1월 달에 하방으로 베팅했던 외국인들의 선물 세력들이 이 2월에 들어오면서 환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더 크게 빠질 폭은 없지 않나. 오늘 또
환율 부분도 봐도 오늘 7원 40전이나 하락한 1191원 1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환율도 좀 안정 추세였죠. 나스닥 선물도 오늘요 국내 증시가 열리는 장중 동안에 0.2%나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는데 지금 오후 시간에죠.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열렸는데 유럽 증시가 지금 2%대에서 3%대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고 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장중에는 상승 강보합권을 보이는데 지금 한 1%. 자,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뭐 내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겠지만은 우측의 거래소 시장의 이 일봉 모습을 봤듯이 지난 1월 하순경에 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2591 장중 저점 이 종가 기준으로는 2600 한 뭐 14포인트인가요? 그 정도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거래 바닥이라든지 이후에 바닥이 크게 형성됐을 때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면 반전되는 신호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 1월 말 하순경에 지수가 2600포인트를 찍을 때 거래 대금이 20조 원이 나왔죠.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상장된 이후 거래가 좀 크게 실리는 부분도 있지만 거래 대금 20조 원 어느 정도 바닥권은 형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1월 말은 가바닥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바닥은 언제 나온다?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이 0.25가 될지 0.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상이 되는 그 시기 전후로가 진바닥을 형성을 하는데 종합지수상으로 지난번 1월달 저점이 2600포인트를 깬 저점에서 새로운 이 진바닥이 나올지 아니면 2600포인트 이상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2600포인트를 깨고 저점을 진바닥을 확인한다 해도 우리가 2600포인트는 국내 펀더메탈상 뭐 PBR이라든지 퍼가 우리나라 국내 퍼의 평균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하회했다 해도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수 하락에 대해서 누가 좀 가감하게 조금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나 가면하게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코스닥 우리가 이제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더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은 조금 이제 시장에 따른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종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지만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위메드라든지 개별 종목의 리스크로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낙폭이 더 당분간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키 맞추기 차원도 있죠. 자 사상 최고가 수준 거래소 시장은 지난 6월 달에 3300포인트를 찍고 한 18포인트 현재까지 저점이고 지난 1월 달이면 한 20% 조금 넘었었죠. 코스닥 지수도 지금 가격대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19.7%이기 때문에 뭐 20% 내가 어느 정도 좀 키 맞추기가 나왔고 개별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 리스크로 인해서 좀 더 빠진다 해도 이 지난번 저점 수준이 835포인트 선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지지가 가능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죠. 뭐 시장은 좀 더 약세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우려했던 뭐 큰 폭의 약세는 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나. 오히려 당분간은 3월달 미국의 금리 인상 때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오히려 내일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 유럽 증시가 2, 3%대 하락하고 이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넘게 하락해서 미국 증시가 좀 낮게 끝난다 해도 오히려 내일도 아침에 좀 큰 폭에 오늘 아침서부터 마이너스 5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죠. 자 그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으로 보고 오히려 매수를 해서 좀 반등을 주면은 재매도하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러한 지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오늘 뭐 지수 하락하는 모습은 있지만 주변 환경은 그죠?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죠? 또 16일 날 발표될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주 중반에 가면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오히려 큰 폭의 약세가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가 저점에 관심을 가질 가격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인데 그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죠? 이 반도체들이 크게 낙폭을 보였고 또 거기에 같이 동조화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주 그죠? 그리고 우리가 5G 통신 장비주들 좀 낙폭이 심화됐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연말에 방송을 통해서 낙폭 과대주와 하방 경직 종목이 있는데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낙폭 과대주가 먼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올해 1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한 10.5%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1월 달에 한 15%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 낙폭 과대주가 우리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 K 콘텐츠에서 하이브가 32%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16%, 위메드가 34%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방송을 했는데 자, 2월 달에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한 1.5% 오늘까지는 상승이고 코스닥 지수는 2.3% 약세 흐름인데 자,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낙폭이 심화됐던 하이브가 오늘까지 한 7% 상승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7% 상승, 위메드가 오늘까지 16% 하락이지만은 실적 부진에 따라서 하락한 거죠. 자, 2월달 뭐 날짜상으로는 오늘 8일째인데 주중에 월 중에 31%까지 상승을 했다가 실적 부진 때문이죠. 그래서 개별 종목 리스크인에서 좀 더 빠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2차 전지도 지난 1월 달에 34% 에코프로 BM이 하락했는데 올해 이번 달 들어서는 0.6% 소폭 상승이고 포스코 케미칼도 23% 지난 1월 달에 하락했는데 1.3% 하락에 그쳤고 첨보 같은 경우는 26% 하락해서 그러니까 6% 지금 2월 달 상승인데 그러니까 낙폭 가대 종목군들이 2월 달에 들어서 하방 경직 종목보다는 월등하게 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자, 하방 경직 종목으로 우리가 봤던 반도체 월덱스죠. 지난달에 6%밖에 하락 안 했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적은 하락폭을 보였어요. 근데 이번 달에도 한 3% 정도 하락이 있어서 나름대로 선방해요. 유진테크가 1월 달에 8% 적게 하락했는데 이번 달에 더 낙폭이 크죠. 9%. 유니셈이 10% 하락하는데 2월 달에도 10% 하락.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기아가 지난 1월 달에는 0.2% 약보합인데 2월 달에 들어서 6% 하락이고 현대오토에버도 지난 1월 달에 5% 선방을 했는데 이번 달에 들어서는 15%가 넘는 약세. 현대차도 1월 달에 9% 하락인데 7%죠. 1월 달 대비해서 하방 경직 종목들이 낙폭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중에 하나솔루션은 지난달에 한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2월 달에도 한 1.7% 정도 상승 모습이 있다. 특히 하나솔루션은요, 지난 금요일이죠. 이 여천 NCC, 그죠? 화재로 인해서 낙폭이 심화됐던 것까지 반영을 했는데도, 그죠? 나름대로 상당한 선방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리스크로, 그러니까 시장에 의해서 빠질 때는 뒤늦게 빠지는 종목이 좋고 또 낙폭이 적은 것이 좋다 그랬어요. 하지만 시장이 안정차지만 먼저 낙폭 가대죠. 지금도 2월 달에 월등하게 올라갔던 것이 뭐 K 콘텐츠, 2차 전지, 뭐 삼성 바이오로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월등한 수익이 났지만 결국 시장을 그러니까 진바닥을 찍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면 추세 상승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지수가 2, 3개월 안 좋을 때 하방 경직에 나왔던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계속적인 이 종목군들로 3월 이후 진바닥이 나올 때는 집중을 하고 그 전까지는 낙폭 가대주에 관심을 갖고 지금은 특히 박스권 장세로
3월 달 말까지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박스권 장세로 움직이면서 낙폭 과대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특히 여행주 같은 경우 롯데 관광개발, 그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지금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를 지금요 방역을 그죠? 강화보다는 완화시키는 추세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지난 1월 달에 16% 하락했는데 20%나 2월 달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 봤을 때 당분간은 이 낙폭 과대 종목으로 관심하는데 일단은 이제 하방 경직 종목도 최근에 좀 낙폭이 심화되면서 이제 비슷한 수준 키 맞추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요번에요 만약에 전쟁이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 그러면은 아마 요번에는 좀 동반적으로 그러니까 낙폭 가대줬던 K 콘텐츠 2차전지 바이오 뿐이 아니라 하방 경직 모습을 보였던 1월달에 보였던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스마트폰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러한 종목군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면은 불안감이 크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지수가 크게 2월달 들어서 강한 반등을 주니까는 더 갈 것 같은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죠? 목요일, 금요일, 그죠? 또 오늘 월요일까지 한 3일 정도 약세를 보이다 보고 또 코스닥 지수는 또 지난 저점, 1월달 저점을 깰 것 같은 모습이 나니까 상당히 불안 심리가 커지지만요,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시장에 그죠?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인식 속에, 그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낙폭이 심화되는 종목으로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오히려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왔다라는 관점을 갖고 오히려 매수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난번에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자동차, 뭐 자율주행 포함해서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해서 30%죠. 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그 중에 반도체는 반드시 한 종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에너지 쪽이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그죠? 이것도 뭐 전기니까요. 그리고 원전주, 이쪽에 한 종목으로 해서 한 20% 정도. 그리고 K 콘텐츠 이미 좀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보여도 돼요. 그리고 바이오 좀 낙폭 심하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뭐 여행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우리는 이제 여행주 쪽으로 롯데 관광 쪽으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30% 정도 그리고 기타 현금 20% 정도 요 정도 유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가를요 현금을 싹 점적으로 다 주식을 하는 거는 진바닥 찍었을 때고 그리고 낙폭이 심화된 종목군들 너무 손실이 큰 거를 그렇죠? 매도 손실을 확정 질 필요 없다. 지수가 지금 2700포인트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3000포인트 이때보다 다 지금 손실이 나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종목이 잘못됐기보다는 시장에 의해서 지수 키 맞추기 차원에서 다 하락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뭐 2800이고 900이고 3000까지 올라가면은 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동반 상승되면 그때 올라가서 한번 내가 매도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연합 반등을 줄 때 지난 1월달에 막 하락할 때 팔고 싶었던 현금을 확보하고 싶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올라올 때 조금 일부 현금을 확보해달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 그때 줄이고 그리고 진바닥 찍을 때쯤이라든지 아니면 좀 올라와서 눌림목을 줄 때 그때 교체 매매해도 손실을 확정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지금 가기보다는 나중에 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너무 지금 힘든 국면 자꾸 또 불안감이 커지는 이 시기에 쉽게 움직이기보다는 여기 하모니 관심 종목은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고 앞으로도 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뿐이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늦춰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러한 종목군들 좀 비중 조절 한 4-5종목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조금 구성을 해달라 그런 말씀드려서 뭐 너무 시장에 대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3월
전후 뭐 금리 인상한다 해도 앞으로 한두 달이에요. 뭐 한두 달 기다려서 지금 손실이 만약에 뭐 10에서 20% 난정복, 그것이 5%나 뭐 10%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해도 그죠? 한두 달 사이에 다 가능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포트폴리오 좀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재구성은 나중에 진바닥이 나올 때쯤에서 다시 한번 종목 교체라든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한 게 시장이 자꾸 하락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또 반등을 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나 보다라는 그래서 매수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반적인 건데 자, 그 부분을 조금 극복을 해야지만이 우리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러한 부분들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증권과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